네, 반갑습니다. 떠먹이는 세법 떠세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매출채권에서 대손해기 처리를 할 거예요. 대손. 어렵습니다. 대손해기 처리.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건 절대. 그래서 일단 이거 외우고요. 제가 지금 위에 올려드리죠. 링크. 이거는 제가 여러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초회계 특강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처음 전산 뭐 뿐만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까지 다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 설명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래서 요걸 듣고요. 이제 그게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신 거 세무회계인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올려드렸죠, 링크. 요거 클릭해서 보시고요. 일단 먼저 오늘 저랑 같이 먼저 일단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쵸? 근데 요게 여러분 이 대손해기 처리 뭐냐면요. 얘가 요 매출채권이랑 미수금이랑 대금 요게 채권인데 요게 채권이 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한 거죠. 요걸 미래에 받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래서 뭐예요? 자산이죠. 그죠? 근데 이게 다 돈을 주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안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게 바로 대손해계 처리예요. 이게 뭐냐면 요렇게 대손해 처리 뭐냐면요. 정의가 채권이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비용 처리. 비용 처리. 왜 비용 처리 해주냐? 여러분 비용 처리가 좋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니까 저랑 좀 같이 나눠보면 비용 처리를 하면요. 세금을 적게 내요. 나중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아직 뭐 세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나갈 수는 없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아야 돼. 이렇게 대손상각비로. 그래야 그냥 못 받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대손이에요. 대손의 처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이 처리 방법이 어려워요. 처리 방법이 직접 차감법이 있고요. 충당금 설정법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충당금 설정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회계에선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해요. 직접 차감법은 뭐냐면 일단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이 확정되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진짜 실제로 야 배째라 나 돈 못 준다라고 한 거예요. 상대방. 야 나 돈 못 줘. 알아서 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대손이 확정된 경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확정이 됐을 때 그냥 바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직접 차감법이고요. 우리는 회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충당금 설정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 첫 번째, 일단 회수 불가능 채권을 추정합니다.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요. 기말에. 이렇게 안 하고 요건 이제 기말에 합니다. 매 회견도 말에.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간에 같은 그 회계연도 말에요. 요 대손상각비를 미리 비용 처리를 해요. 이게 전혀 처음 공부하면 이게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거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저랑 좀 길겠지만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 이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시면 자 동기간에 대손 미리 비용 처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어. 진짜로 야 배째 나 돈 못 줘. 요때 진짜로 됐을 때 그때 미리 요렇게 1번 2번에서 했던 대손 충당금 미리 설정해 놓은 거가 상계랍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 대손상각비 공부할 때 뭐야 이게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1, 2, 3번을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엑소는 4월 8일에 팔았어요. 외상으로 1,000만원짜리 팔았는데 우리 주기로 했어요. 외상이야. 그럼 우리는 뭘 달아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렇죠. 제품 매출 뭐 이렇게 하고요. 매출 수익이 플러스니까 대변.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산이 생겼잖아요. 자산이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채권이죠. 외상 매출 1,000만원 이렇게 달아놨어요. 우리가. 자산이요.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 수익이 플러스니까 대변입니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돈을 나중에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얘가 갑자기
나중에 이제 대손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보면요. 회계연도 말에 어떻게 하냐. 충당금 설정법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상을 해, 예상. 우리 회사가 보니까 이 거래처도 있고 저 거래처도 있고 저 거래처가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보니까 보통 한 1% 못 받아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나옵니다. 요건 추정하는 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 없고 이건 실무에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얘를 받았는데 1% 못 받아 우리 보니까.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할 때 결산시입니다. 결산시예요. 결산을 할 때 요렇게 미리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예상을 해서. 그래서 요렇게 10만 원을 어떻게 하냐?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 웃기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고 대손 상각비랑 갑자기 비용이 플러스인데 갑자기 생겼어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이게 자산이 차감이에요. 자산이 마이너스예요. 자산 마이너스 자산의 차감 계정을 써야 돼, 정확히. 그래서 요게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써놨죠. 자산의 차감 계정. 그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마이너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하고요. 이건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배째, 야, 나 못 줘 돈. 배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제 대손이 확정됐죠.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겠죠. 요건 미리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 연도 이후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파산이 돼서 15만 원이 발생했어. 진짜로 내가 1,000만 원 중에서 이 을이라는 애가 을이라는 애가 15만 원을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 우린 예상을 언제 했어요? 예상을 미리 해놨죠. 과거에 해놨잖아요, 이렇게. 과거 미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렇게 해서 일단은 10만 원이라 예상을 해서 일단 요렇게 회계 처리해놨는데 얘가 15만 원이 발생했어. 이 미리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미리 일단은 이때 발생이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빼야죠. 나 못 받으니까. 그쵸? 자산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 미리 빼놨던 요렇게 뺍니다. 그리고 왜? 10만 원은 미리 비용 처리 받았잖아요. 이렇게. 10만 원 미리 비용 처리 받았잖아. 그쵸? 그래서 미리 했던 걸 일단 대손 충당을 없애고 나머지 10만 원보다 더 추가되는 걸 요때 비용 처리합니다. 요때 비용 처리 더 받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보면은 자 요 외상 매출금 요렇게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없어지는 결론은 이해가요? 그죠? 진짜로 배째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일단 외상 매출금을 진짜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 대손 충당금 요렇게 15만 원이 결국은 요렇게 없어져서 결국에는 요렇게 비용 처리 받는 게 15만 원이 똑같아집니다. 언제? 요렇게 확정됐을 때. 그죠? 왜? 미리 10만 원을 받아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정이 됐을 때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끝까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회계는 보면요. 0년도 미리 잡아놨을 때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그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계간을 한 거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동자산, 당자산 지금 외상 매출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미리 예상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을 빼는 거야.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산을. 그러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99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요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쓰는 건데 봐봐요. 이건 지금 우리가 회계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듯이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연말에.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 내가 이렇게 받을 게 있어. 우리 회사는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못 받는 걸 알아. 이미 못 받는 걸 몇 퍼센트? 우리는 무조건 평균적으로 1%못 받아. 됐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숨겼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사기죠. 만약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 보니까 외상 매출 1,000만 원 있네. 그럼 얘는 1,000만 원 받을 게 있구나. 오케이 1,000만 원 자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이렇게 미리 우리가 추정을 해놔서 미리 빼놓으면 이걸 알고 있는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은 99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얘 어차피 이 10만 원이라는 건 못 받구나. 왜? 평균적으로 이거 여러분이 추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실무에서 합니다. 얘가 이미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못 받는 회사구나. 그럼 990만 원만 있다고 생각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낙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실무에서 진짜 많이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요렇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요렇게 충당금, 대손에 대한 충당금이에요. 처음 나온 계정 과목이죠.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실제로 외상 매출금을 빼진 않죠. 실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빼진 않아. 실제 외상금 매출금은 언제 뺀다 그랬어요? 대손이 확정될 때 빼는 겁니다. 대손이 확정시 빼는 거고요. 확정시 차감이고 지금 우리가 이건 예상한 거잖아요. 이건 예상한 거지. 대손 충당금 미리 회계연도 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는 게 예상한 거죠. 그래서 예상한 건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은 이렇게 빼는 것이다. 그럼 요걸 알고 있는 자들은 99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요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도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개간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회견도 말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막 A 거래처 외상 매출금, B 거래처 외상 매출금, C 거래처, E 거래 쭉 있어. 기말 채권을 해서 추정한다고 했죠. 추정했더니 이 과거에 옛날에 4만 원이 발생했어요. 과거에.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겠어요? 대손 충당은 미리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죠. 4만 원을. 그죠? 그리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4만 원 한다고 미리 비용 처리 받는 거죠. 미리 비용 처리.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예상해서. 그죠? 됐어요. 근데 이게 영년도 말이었어요. 근데 아무 거래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 년도 했어. 이건 매번 해야 돼요. 매번. 근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말에는 뭐 A 거래처가 있고 F 거래처, FQ 거래처가 있고 쭉 해갖고 기말 채권이 있겠죠? 거기서 추정해봤어. 기말 대손 추정해봤어요. 10만 원이야. 10만 원. 자, 그러면 작년에는 4만 원으로 추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1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만 더 추가하면 돼요? 요게. 그렇죠. 요렇게 6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쵸? 6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미 대손 충당금 4만 원은 잡아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만 원이야. 올해 봤더니 작년에는 4만 원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올해는 10만 원이야. 근데 대손 충당금이 그대로 있어. 그랬을 경우에는 6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쵸? 6만 원만 더 잡으면 되는 거야.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추가.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기말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로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기말 대손 충당 그 연도에 해당 연도 기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뭐 기말 채권의 대손 추정을 곱해서 그쵸? 이게 평균적으로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예시로 봤을 땐 1%였죠. 거기서 설정 전에 이걸 설정이라고 해요. 이걸 설정이라고 하죠.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아까 같은 게 4만 원이었죠? 그랬어. 요리 쓰면 10만 원 빼기 4만 원 하면 추가로 6만 원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얘를 30만 원 잡아놨어요. 대손 충당금을 미래 X 영년 말에 예상을 했어. 그럼 이렇게 또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 30만 원 이렇게 잡아놨겠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X 1년 말을 보니까 이때는 올해 10만 원인 거야. 됐어요? 그럼 10만 원이면 작년에 더 많이 잡아놨잖아. 빼면 되죠. 그죠? 없애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빼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게 또 새로 생겨 있대. 요건 이제 비용에 대한 차감입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계정 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 듣고 제가 아까 링크 올려드린 꼭 들으세요. 몇 번은 봐야 돼. 그래, 이게 요런 거구나 합니다. 저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됐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다 어려워합니다. 됐죠? 그럼 30만 원인데 우린 10만 원만 되면 되니까 20만 원을 빼야겠죠? 그래서 환입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요건 판매별 비용의 차감이에요. 작년에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지. 비용을 빼는 겁니다. 비용 차감.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기말 대손 충당금은 올해는 10만 원인데 설정 전에 얼마 있었어요? 미리 이 10만 원 설정하기 전에 얼마가 있었어? 30만 원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20만 원을 취소해야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계 연도 말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봤어요. 이렇게 대상 충당금 설정하는 걸 좀 봤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더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취소해야 되는지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요 대손이 확정됐을 때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돈 못 줘, 배째라고 진짜 실제로 발생한 거죠. 요 위에는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그죠? 예상한 걸 지금 본 거고 이제 배째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예상을 한 거죠. 1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아까 계산했던 예시예요. 했는데 자 차감 계정이야. 이건 비용으로 미리 해놨어. 미리. 그리고 미리 비용 처리 받았죠. 이렇게 대손상각비로 이렇게 해서 미리 비용 처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봅시다. 실제로 이때 3월 21일에 15원이 발생했어. 그럼 작년에 10만 원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건 15만 원이야. 예상을 좀 적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일단은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외상 매출 진짜 뺍니다. 나 이제 못 받네. 그럴 줄 알았어. 15만 원이네. 빼야겠다. 못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중에서 얼마 받은 거예요? 985만 원 받은 거죠. 요것도 외상 매출을 빼야죠. 빼는데 요건 어떻게 빼겠어요? 뭐 현금을 받았다. 그럼 요렇게 대변 요렇게 하고 차변에서 현금은 985만 원 이렇게 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15만 원은 이렇게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이해 갔어요? 이건 지우고 요런 거래가 뒤에가 숨어 있는 거죠. 지우고 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빼요. 왜? 작년에 요렇게 미리 자산의 차감 계정을 잡아놨죠. 요걸 없앱니다. 이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처음에 이 쿠폰이야. 10만 원 쿠폰짜리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5만 원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일단 쿠폰 10만 원 써야겠지. 그래서 없앱니다. 됐죠? 쉽죠? 근데 15만 원이 생겼으니까 5만 원은 더 비용 처리 받아야지. 왜? 대손이 뭐예요? 대손이 발생하면 비용 처리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는 10만 원짜리밖에 안 썼어. 10만 원밖에 설정을 안 했어요. 그럼 근데 지금 현재 15만 원이 현재 발생했으니까 5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아야죠. 그 토탈 작년에 받은 10만 원이랑 현재 5만 원 받은 거 토탈해서 15만 원을 일단 비용 처리 받아야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7만 원이야. 이건 더 많이 발생한 거고 7만 원. 그럼 작년에 쿠폰이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이라고 예상해 놓고 쿠폰을 만들어 놨죠. 우리가 이렇게 미리. 그죠? 이렇게 10만 만들어 놨는데 7만 원이야. 그럼 쿠폰 안에 있잖아. 그럼 쿠폰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대손 충당금 7만 원 없애고 외상 매출금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지금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고요. 회수. 나중에 변제를 한 거예요. 됐어요?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배째라는 놈이 나중에 양심이 있어갖고 돈을 다시 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엔 을이 현금을 갚았어. 그러면 15만 원 현금으로 들어오고 요거는 대손 충당금으로 환입합니다. 대손 충당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손 충당 이렇게 비용 취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올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요거는 진짜 외워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어려워요. 사실 회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넣었어요. 회계학자들이 처음에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링크 올려드린 거 거기엔 제가 다 숫자 하나 써가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실력자가 돼야 되니까 이건 외웁니다. 암기. 대손 충당 올려버려요. 됐죠? 됐어요. 자, 정리 좀 하면요. 설정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10만 원. 설정이 뭐예요? 예상인 거죠. 예상해서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미리. 그쵸? 그랬다. 그러면 요렇게 대손상각비 10만원 요렇게 해놓고요. 한번 제가 타임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대손상각비 10만원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는다 그랬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됐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파산이 됐어. 타임테이블에 진짜 파산이 됐으면 요렇게 만약 케이스 1 실제로 발생한 예상보다 컸어. 예상은 10만원 했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일단 외상 매출 15만원 빼고 작년에 쿠폰 10만원 받아놨으니까 더 비용 처리 추가로 더하고요. 근데 만약에 케이스 2처럼 실제가 적어요. 그러면 그냥 쿠폰이 7만원, 10만원 있었으니까 이렇게 쿠폰 안에서 빼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외상 매출금 미리 이렇게 빼야 되는 거고 먼저 빼야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대손채권이 회수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15원 회수했다. 그럼 회수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뭐 현금으로 회수했어. 그럼 무조건 뭐 하자? 요건 외우자 그랬죠. 그냥 암기하자 그랬죠. 외우자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외워야 돼. 이거는 처음엔 이렇게 됐고 이게 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면은 링크 들어보는 겁니다. 또 이제 하겠지 뭐 설정 됐죠? 매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좀 어려운데 봅시다. 20만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다시 PT 보면은 이렇게 끝났는데 작년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 또 기말에 또 설정 매번 해야 된다 그랬죠. 설정은 또 예상을 해야 돼. 예상을 했는데 설정해보면 20만원 예상했어요. 올해는. 그죠? 그럼 설정 전 걸 봐야 돼. 대손 20만원이 되게 해야 되죠. 아까 봤잖아요.
20만 원이 무조건 요 금액을 만들어야 돼, 우린. 그죠? 보면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대손 충당금이 작년 말에 얼마였었어요? 이렇게 10만 원을 예상해 놨었죠. 근데 실제 대손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 15만 원이 발생했잖아. 그죠? 그 10만 원짜리 다 써버렸죠. 쿠폰을. 이렇게 15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 1 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다 써버렸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없어. 작년에 10만 원 잡았는데 10만 원 없앴죠. 그럼 회수 만약에 15만 원짜리 됐다. 회수는 회수는 어떻게 돼? 회수는 무조건 15만 원 올리자 그랬죠. 그럼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전, 설정 전이죠, 여기까지가. 설정 전이 얼마예요? 된 거잖아. 요게 설정 전이 15만 원이야. 이게 설정 전이라는 거. 올해 또 이제 새로운 걸 설정해야 되잖아요. 설정 전께 15만 원이야. 근데 우리는 20만 원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얼마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렇죠. 얼마만 더 하면 돼? 대손 충당 5만 원하고 이렇게 대손 상비 추가로 더 잡으면 되잖아요. 됐죠? 이게 설정 전인 금액이라는 거예요. 설정 전에. 어렵죠. 제가 좀 케이스 다 만들어 놔서 그래요. 요거까지 이해됩니다. 요거까진. 됐죠? 5만 원만 설정하면 돼. 그래서 만약 여러분 기출문제 있다. 그럼 요것만 회계 처리하면 되죠. 됐죠? 근데 케이스 2 봅시다. 케이스 2는요. 케이스 2 똑같죠?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7만 원이었죠. 이렇게 케이스 2는 7만 원 여기 보면 이거 7만 원이잖아요. 이거. 그죠? 실제는 7만 원이 발생했어. 쿠폰 10만 원 중에 남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3만 원 남았는데 회수는 똑같이 무조건 이렇게 15만 원 올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설정 전에 얼마예요? 이렇게. 이거 보면 설정이 18만 원이야. 그쵸?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7만 원이 발생했고 지금 돈 들어온 게 뭐 과거에 있었겠죠. 회수 받은 게 15만 원이야. 그랬을 경우 18만 원이죠. 그죠? 그럼 설정을 얼마 해야 돼, 우리? 20만 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설정 전에 18만 원이죠. 그럼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2만 원만 더 하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만 원만 더 하면 됩니다. 됐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많이 돌려보세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X1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채권의 잔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대손 충당률이 1.5%이다 했어요. 정기로부터 2월 된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이라면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분개해 보시오. 여러분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럼 기출 문제 전에 한번 재무상태표 봅시다. 재무상태표 어떻게 돼야 될까요? X1년 말 이렇게 돼 있을 때 유동자산 중에서 우리 이제 당좌자산 중에서 외상 매출을 보고 있는데 1,000만 원 중에서 우린 대손 충당 1.5%못 받을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현재 대손 충당금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5만 원이 돼야죠, 무조건. 우리는 현재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원인데 정기에는 5만 원으로 한 거야. 그럼 얼마만 더 잡으면 돼? 1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이에요. 설정. 설정이 곧 예상이라는 얘기, 예상.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에는 요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985. 왜? 다시 한번 복습. 외상매출금 내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내가 추정해 보니까 15만 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외부 정보 이용자들아, 우리는 98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됐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분기 처리 안 했네. 분기 처리 봅시다. 분기하시면 대변 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대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 상각비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왜? 우리는 15만 원이 있었잖아요, 미리. 근데 15만 원이야. 그럼 우리 1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차변이죠. 왜 이래? 차변 이렇게 하고 대변 대손 충당금을 더 잡으면 됩니다. 됐죠? 이게 답이에요. 됐죠? 두 번째 갑시다. 2001년 12월 30일 현재 기말 채권자리 똑같네? 1.5%다. 근데 정기로부터 2월 된 대손이 20만 원이래. 그럼 이거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른 그림으로 좀 그려본 건데 올해 작년에 20만 원 잡아놨어. 근데 우리는 지금 예상하니까 얼마야? 15만 원이야. 그럼 작년에 더 많이 잡았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취소해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5만 원 올해 취소해야 되지. 대손 충당금을 빼야 되고 쿠폰이 20만 원 있었으니까 쿠폰 5만 원짜리 15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15만 원 요걸로. 그죠? 그러니까 빼야지. 그리고 대손 충당은 환입이란 걸 잡습니다. 이건 비용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 요것도 재무상태표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게 1,000만 원 있을 때 얼마예요? 우리 지금 얼마로 만들어놨어? 작년에 20만 원이었지만 우리 지금 얼마로 했어? 15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5만 원 해서 똑같이 98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요 바뀌지 않.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금액은 바뀌지 않죠. 왜? 우리는 요 1.5%면 그 해에 추정률로 해서 요걸로 맞추는 거죠. 요걸로 요 금액을 만들죠 우리가. 왜? 우리는 이제 20만 원이 있었지만 15만 원으로 마이너스 5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만들었어요? 15만 원짜리 만들었죠. 그쵸? 오케이. 세 번째 봅시다. 2000년 4월 8일 기업이 파산해서 외상금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이 되었고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주상 잔액이 60만 쿠폰이 60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쿠폰이라고 봅시다. 우리 쿠폰. 아, 쿠폰이 60만 원짜리 예상된 게 있었네. 근데 우리 진짜 실제로 파산했어. 그럼 대손이 확정된 경우죠. 대손 확정된 분기 처리를 해보시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지금 쿠폰이 얼마 있었어요? 60만 원 있었어. 60만 원 있어야 더 많이 발생했네. 그쵸? 그럼 또 쿠폰 빼야 돼. 외상 매출 70만 원 이제 뭐 없어지고요. 왜?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우리 진짜 이때 뺀다고 했습니다. 그죠? 없앴어. 근데 우린 쿠폰이 60만 원밖에 없으니까 쿠폰 더 비용 처리 10만 원 더 해야죠. 됐어요? 10만 원 더 해야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 10만 원 더 하면 됩니다. 요게 답이죠. 요거 60만 원 언제 더 과거에 비용 처리 받았겠죠. 그쵸? 4번 봅시다. 2004월 8일 파산했어요. 외상 매출 60만 원 회수 불가능하게 됐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 70만 원. 자, 우리 쿠폰이 얼마 있는 거예요? 쿠폰이 오히려 70만 원 있는데 60만 원 선에서 없어졌네. 오케이, 이거 쉽지. 어떻게 해요? 60만 원 없애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60만 원. 왜? 쿠폰이 70만 원인데 그 안에 6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쿠폰 안에서만 쓰면 되지. 대손 충당금. 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마지막 5번. 만약에 A기업이 파산해서 외손 60만 원이 입금됐어. 이건 뭐야? 대손이 변제된 거죠. 야, 미안해. 내가 돈 좀 더 줄게. 라는 겁니다. 그쵸? 못 줬으니까. 그런 경우엔 이렇게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올린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이고. 됐죠? 이건 그냥 외우자 그랬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어려우니까 제가 다 몇 번 돌려보고 링크 제가 올려드린 거 같이 꼭 들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여주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